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 날씨가 화창합니다. 또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화창하고 햇볕을 마음껏 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인생을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그 무엇처럼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나 자신이 아닌 타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힘든 것은 없다. 인생을 굳이 힘들게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추천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감사스마일도 지금 애청자분들께서 저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허례허식이라든지 가식적인 걸 갖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자그마한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무튼 어제 또 제가 방송에 그 전인지 프로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 제가 하고 싶은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아침 방송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긴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이런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좋은 글을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은 안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아침 방송 주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지 따라서 희비가 교차됐다. 최용진 기자님, 파이낸셜 뉴스의 최용진 기자님의 기사. 제가 창능 관련해가지고 이제 창능 관련해서 근본에 이제 사전청약 했던 단지 S1과 S4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률이 꽤 높지 않았습니다. 저는 S5랑 S6 블럭, S5, S6 블럭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경쟁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좀 빗나갔네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S1과 S4를 분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갖다가 신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운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 도로라든지 상권이 인접한 곳으로 몰렸고, 남양주 왕숙 A6 블럭은 42대 1로 여기가 상당히 입지가 좀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44대 1 경쟁률보다 치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고, 블록별 입지에 따라서 청약 희비가 좀 교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부동산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만약에 입지랑 상품을 놓고 따졌을 때 상품이 더 좋아요, 입지보다. 그래도 저는 입지로 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남양주 왕숙은 제가 넘어가고요. 고향 창릉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최대 인기 지역인 고향 창릉. 그러니까 여기 신문 기사에서도 고향 창릉이 가장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창릉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그러니까 처음 발표했을 때 2019년 5월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2022년 8월이니까 3년이 지났죠. 그때보다 지금 고향 창릉 입지는 더 좋아졌고, 또 GTX-A 창릉역도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서울 용산 개발이라든지 그 주변의 삼성벨트까지도 다 이제 신도시로 변모하기 때문에 고향 창릉은 지금의 2022년의 창릉을 생각하지 마시고 2027년이나 2030년의 창릉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또 인기가 많을 그런 신도시가 창릉 신도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경쟁률이 지난번에 했던 S5하고 S6 블록에 비해서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경쟁률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S1과 S4 블럭에 사전 청약했던 분들이 행운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S5랑 S6 블럭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지는 더 좋아요. 입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S5와 S6 블럭을 갖다가 사전 청약했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S1과 S4를 갖다가 사전 청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5하고 S6보다는
입지가 뭐 정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만 반대로 B5랑 S11로 생각했을 때는 물론 B5 블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이 좀 있을 것 같고 S11 블록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B5랑 S11에서 안정권이다. 청약 당첨의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기다리는 게 맞지만 저는 안정권이 아니신 분들은 무조건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이후에를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5하고 S6 블록에서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S1과 S4가 입지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나는 S10, 뭐 민간 분양도 기다릴 수도 있고 B5라든지 S11을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올 하반기가 되면 B5라든지 S11 블록은 더 경쟁률이 더 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청약 경쟁 희비가 교차 엇갈린 셈이라고 하는데 신도시 규모가 큰 만큼 역세권 여부라든지 도로, 상권 등이 인접 여부가 청약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LH 관계자는 사전 청약이 지난해 처음 시작된 만큼 초기 흥행 효과가 있어서 지난해 청약이 더 몰렸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사전 청약하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끝난다고 하면 감사스마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내후년에 민간 사전 청약에 들어가겠지만 민간 사전 청약이 그러니까 민간 사전 청약이 입주가 공공 사전 청약, 그러니까 공공 본청약보다 더 빠르지는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16일 날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를 예정인데 그 발표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윤석열 정부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 250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책을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청약 인기가 떨어진 이유로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과 실수요자 관망세 상황을 꼽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보는 그 경제 채널이 있는데 주식이 지금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봤더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또 끼칠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송승현 대표님께서 사전 청약은 집값이 치솟는 패닉바잉 시장 상황에서는 매수 심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안이지만 현재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청약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시기에 매집 마련을 해야 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때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을 갖다가 받아야지. 어떻게 보면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 내가 더 좋은 입지가 있다고 하면 민간 분양으로 가능하거든요.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보험을 들어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사전 청약 당첨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제 개인 지금 아름다운 사람들의 부동산 스토리라는 카페였어요. 2017년도에 제가 인지도가 없을 때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가입자 수가 323명.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카페 활동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이게 거의 죽어있는 카페였는데 제가 8월 10일부터 이 카페를 다시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부동산 스토리라는 그런 이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고양시에서 이제 주로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창릉 3기 신도시 청약 정보로 해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중에서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또 고양시에 매입 마련이라든지 또 고양시의 또 부동산에 대해서 이 카테고리를 제가 쭉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그다음에 좋은글 영상, 분양 이야기, 부동산 세법, 창릉 3기 신도시, 고양시 교통망, 고양 특례시 이슈 이렇게 쭉 했는데 뭐 광고를 이야기 드려 죄송한데 일단은 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해봐도 블로그도 약간 그런 것들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양시 부동산 이야기, 창릉 3기 신도시 청약 정보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감사스마일은
지금은 현재는 삼성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삼성역 미소부동산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는 제 목표가 이 창릉 3기 신도시, GTX-A 창릉역 주변에 가서 제가 부동산을 하는 게 목표고,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창릉 신도시 내에 자그마한 또 집을 갖다가 마련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각자의 목표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부동산을 갖다가, 정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하고 싶은 제 목표고, 부동산에는 정년이 없더라고요. 보통 60대 후반, 70대까지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제가 뵙고, 60대 초반에는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제 목표는 한 20년 동안 부동산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은 부동산 중개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고 하면, 부동산 상담이라든지 컨설팅,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고, 또 그런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자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씨앗 1단계지만, 더 성장을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모든 분들이 카페에 가입을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희망하시는 분들만, 제가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저만 지금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카페 조금 카페가 활동이 좀 활발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광고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제 방송이 광고 방송은 아닌데 아무튼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면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지가 물론 좋은 입지가 있고 나쁜 입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는 GTX A역 주변에 있는 창릉역, 화랑교차로 사거리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가 또 이제 어떻게 변모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고양선 1역, 2역, 3역이 있지만 중앙의 도래울역이라든지 더 행신중앙로역도 이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서부선으로 또 직결되는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시가 이제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덕양구가 이제 분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덕양 북구는 화정에 그대로 존치될 것 같고 덕양 남구청은 저는 이 창릉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기존에 만약에 덕양 분구가 빨리 된다고 하면 그 시설물이 완성되기 전에까지는 저는 원흥역 쪽으로 해서 공공청사가 임시로 사용했다가 창릉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감사스마일 랩시얼이고요. 이 또 유보지들이 있잖아요. 이 유보지들에서 과연 어떻게 이것들이 또 이 땅들이 또 변경이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용산개발이라든지 또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서울광명간 고속도로라든지 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망월산 또 서울숲으로 그다음에 창릉천이 수변공원으로 멋지게 또 재탄생되고 또 삼송이랑 원흥이랑 지축이랑 향동이랑 덕은이랑 해서 5개 특기지구 플러스 이제 신도시까지 하게 되면 저는 덕양구는 정말 일산, 동구, 서구를 넘어서고 또 고양시에서도 원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는 또 킨텍스 개발이라든지 또 대공 역세권 개발이 남아있고 JDS 장항지구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제 신분당선 신사역을 진짜 다녀왔는데 정말 신사역 환승이 너무너무 쉽고 그래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정말 꼭 신사역에 가서 신분당선을 꼭 한번 타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말인데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